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삼선의 중진 김태호, 조혜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건데요. 양산과 김해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으로 연일 중진 차출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대상은 경남을 대표하는 삼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구인 김태호 의원에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지역구인 양산을 출마를 요청했고,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인 조혜진 의원에게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 지역구인 김해갑이나 김정호 의원 지역구인 김해을에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엔 다른 후보를 내세우고 인지도가 높은 현역 중진 의원을 민주당 현역 의원과 맞붙여 당선자 수를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낙동강 벨트를 총선 승리의 교두보로 만들어달라는 당의 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며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설 연휴 지역구 당원과 주민, 또 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선까지 키워주신 우리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당원과 주민들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되고, 당에서 요청한 김해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도 좀 헤아려 봐야 돼서. 반면 양산과 김해에서 총선을 준비하던 일부 예비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이 같은 결정이 지역 당원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양산 지역, 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누구라도 내려온다면 그거는 이 총선을 그냥 패배하자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여론이 또 그렇습니다. 김태호,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경선 여부 등의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 연이은 중진 험지 출마에 낙동강 벨트를 둘러싼 전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거 구도와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개발을 앞둔 창원 진해와 거제를 짚어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불과 1.36%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린 창원 진해구.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8자리를 여야가 절반씩 나눠 가질 정도로 정치 지형 변화도 감지됩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이달곤 의원의 김하용, 박춘덕, 이성희 예비후보 간 공천 4파전입니다. 외연 확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김종길, 황기철 예비후보 간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공천에 따라 4년 전 총선의 재대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주목받는 경남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동부가 최대 물류 거점으로 도약이 기대되는 만큼 신산업 창출, 지역 발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항만 배후단지의 내륙 확대, 국제물류 특구 지정 등이 속도를 내려면 국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여기다 옛 6대 부지를 첨단 산업 연구기관으로 채우는 것, 군사지역 고도 제한 완화 등도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전망입니다. 남해안 관광시대를 이끌 거제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44%를 득표해 경남에서 김해시 다음으로 선전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지로 노동자의 표심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일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합니다. 또 여명화, 김범준, 김한표 3명이 공천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확정 지은 병광용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공천 결과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에 재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입니다. 거제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호재를 맞아 이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또 지역 경기의 버팀목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채용 확대와 원하청 구조 개선 등 산업과 노동 분야 공약도 지역 유권자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지난해 의령군의 한 공원묘원에서는 4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폐기물을 반입했던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는 다른 곳에도 폐기물을 불법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바닥을 파자 흙과 함께 쓰레기 더미가 올라옵니다. 과자 봉지에 페트병 더미까지 대부분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불과 1시간 동안 1m 깊이에서 파는 폐기물은 25톤 트럭 한 대 분량. 3년 전 이 공장을 인수한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8에서 10m는 내려갔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럼 쓰레기가 지금 그만큼 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1m도 안 되고 장비가 긁었을 때 나왔으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섰던 하동구는 최소 1,000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항상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전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문제의 공장 전주인은 경남의 한 폐기물 업체의 실소유주 A씨. 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의령의 한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다량 매립한 사실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A씨의 폐기물법 위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의령의 한 농원에 폐기물 575톤을 불법 성토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하동 폐공장의 불법 매립 과정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최근 1심 법원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남의 고령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 안에는 대형 세탁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물을 공급할 호스와 빨랫대를 설치하면 주민들을 위한 작은 빨랫방이 만들어집니다. 겨울에 썼던 이불을 맡기려는 주민들로 빨랫방은 북새통을 이룹니다. 할매들 그 빨래 할 수가 있습니까? 세탁기 연다 해도 여야지 내야지 넣어야지 허리가 꼽아진가 늙기가 기존 힘이 더더요. 세탁이 끝난 빨래를 탈수하고 빨랫대에 넣는 일은 자활센터 직원들이 맡습니다. 빨래를 기다리는 동안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안마를 받거나 노래 공연을 즐깁니다. 젊은 사회 보면 좋아하시고 얘기 나누시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빨래보다는 말벗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눠드리고. 경남 18개 시군 어르신의 대형 빨래를 돕는 경상남도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 첫 해인 2015년 6천여 명에서 지난해 14,000여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세탁기가 집에 있고 해도 그걸 또 잘 큰 이불 같은 건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빨래방에 오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되죠. 경남의 65살 이상 1인 가구는 2022년 15만여 명으로 7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면서 빨래방의 수요도 함께 는 겁니다. 안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치매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재 6대인 빨래 차량을 한 대 더 늘려 이용자가 많은 창원 지역에 추가 배치하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1심 선고가 내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홍 시장은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던 A씨에게 후보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공판을 시작한 이번 재판은 지난 1일까지 모두 19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치러진 경상국립대학교 12대 총장 선거에서 권진회 항공우주 소프트웨어 공학부 교수가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3명의 후보가 나서 100%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권진회 교수는 72.99%의 환산 득표율로 1순위에 올랐으며 2순위는 김상민 지역시스템공학부로 14.48%를 받았습니다. 경남 1호 한국형 기부자 맞춤기금으로 조성된 현대정밀 기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현대정밀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예비 대학생 24명에게
각 5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2020년 1월 현대정밀 기록장학회는 30억 원 기부를 약정하면서 기부자 의사에 따라 기금을 관리해 최근 3년 동안 64명에게 3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경남도의회 창원시 제15선거구와 김해시의회 아선거구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밀양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중앙당이 결정하고 함안군의회 다선거구 재선거는 무공천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경남 국회의원 선거구 5곳을 단수 공천지로 결정하고 지역구 공천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발표 결과 창원 성산에는 허성무 후보, 창원 마산 하포구의 이옥선 후보, 창원 마산 회원구에는 송순호 후보가 각각 단수 공천됐습니다. 또 진주 을은 한경우 후보, 거제는 변광용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대학원 동문회 등의 찬조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성낙인 창녕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성 군수가 대학원 동문회 등 2곳에 찬조금을 20만 원씩 냈던 시기는 차기 경남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 남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선거사무원 등은 지난달 선거구민 20여 명을 음식점에 모이도록 해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150만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